안녕하십니까. 모르는 우편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대만에서 붙인 수상한 소포를 뜯어본 사람들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대만발 수상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이런 우편물을 받으면 열어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고, 우정사업본부는 비슷한 형태의 해외 우편물을 당분간 반입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이동형 엑스레이로 드럼통을 촬영합니다.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만에서 온 이 소포는 아무도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인근 주택에서도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한 개가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엊그제 방송에 어디 장애인 단체 거기에 가가지고 질식 이런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차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오늘 바로 신고를 하게 됐죠.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카페에도 2주 전 해외에서 수상한 우편물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물건 하나 와 있다고 갖고 왔길래 보니까 우리 게 아니라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재난 문자가 하나 들어왔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119로 신고를 했죠. 112로. 서울에서도 오늘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란 방역복 차림의 요원이 파란색 비닐봉투를 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한 업체에 대만에서 온 수상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확인 결과 폭발물은 아니었지만 성분 분석을 위해 군 당국이 회수했습니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도 대만발 노란색 수상한 우편물이 신고돼 건물에 있던 1,700명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오늘 대만발 우편물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제주에서는 어제 생물 테러 의심 우편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유해물질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은 개봉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에서 발송된 비슷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수상한 우편물이 발견된 울산에서도 수상한 우편물에 대한 추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지럼증을 겪게 했던 테러 의심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 위험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주문하지 않은 주소로 무작위로 우편물을 배송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플라스틱 통을 열고 손바닥 크기의 하얀색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여러 번 접혀 있는 파란색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측정 장비를 꺼내 화학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경남 함안으로 배송된 이 우편물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도 불안한 우편물에 대한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2, 3주 전쯤 중국어로 주소가 쓰여진 우편물을 받았는데 안에는 은색 팔찌가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프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시킨 적이 없다 하고 저도 시킨 적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무작위로 보내지는 우편물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던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이번 주 초 발송지가 대만인 다른 우편물도 배송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체국을 통해 해당 우편물의 정확한 발송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에서는 오늘 오후 6시쯤 피해가 발생했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신 주소로 적은 우편물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체국 측은 우편물을 소방당국으로 보냈습니다. 어제 병원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시설 원장과 직원 2명은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사고를 당한 날 함께 수색에 동원됐던 해병대원들이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다며 여러 차례 위험하다고 호소했지만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그냥 수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엄중한 조사와 문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내성천엔 해병대 1사단 1,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폭이 좁고 군데군데 바닥이 깊어지는 곳. 최수근 상병과 함께 있던 한 해병대원은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를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가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온다고까지 했대요. 지휘관들이 입본부에다 보고를 했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영상통화로 보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냥 수색해였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는 물론 없었고 해병대원들의 손엔 삽과 끌개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말로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지휘관들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해야지. 모두가 알고는 있었던 위험. 수색 작업을 떠나며 살아 돌아올게요라고 했던 해병대 아들은 최수근 상병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뒤 놀란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게 나였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병대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밤새 울었는데도 아유, 난 밤새 울면 눈물이 안 나오겠지 했는데 목요일 날 뉴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또 나와. 살았을 때 구명조끼는 입지 못하고 죽고 나서 태극기를 덮으면 뭐하냐는 해병대 가족의 호소. 누가 무리한 수색을 강행하도록 했는지, 현장의 판단은 왜 무시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득하기 힘든 위험에 노출됐던 해병대원들. 같은 현장에 있었던 119 소방대원과 비교하면 얼마나 안전조치가 엉망이었는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수색 전문이 아닌 포병대원이 왜 어떤 규정에 따라 투입된 것인지 해병대는 오늘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119 소방대원들. 헬멧과 구명조끼는 물론 서로를 연결한 안전 로프도 보입니다. 구조 훈련을 받은 소방대원들조차 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세찬 물길. 해병대에는 그 어떤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보호 장비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갖추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구조자가 오히려 이런 사고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더구나 숨진 최상병은 수색이 주 임무가 아닌 포병대대 소속이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수색 장비가 평상시에 없었던 건 물론이고 부대에 배치된 지 갓 2달 된 최상병은 제대로 된 수중 훈련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은 따로 없고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정을 받았으니 수색을 해야 된다. 장비는 아예 없었고. 소방청의 순환사고 대응 매뉴얼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수심과 유속, 바닥 지형 같은 위험성을 먼저 파악하고 개인 보호 장비 착용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불어난 물살이 15cm의 수위로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러나 상황별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 장비가 현장에 전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원들의 옷에 적힌 해병 글씨가 잘 보이도록 구명조끼 착용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해병대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에는 그 희생을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빈소를 찾은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최 상병에게는 보국 훈장 광복장이 추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원 고 최수근 상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보국 훈장 광복장이 추서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훈장을 놓았습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예천군 호우 재난작전에 투입돼서 열심히 그리고 아주 숭고하게 작전을 수행한 고 최수근 상병의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10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또다시 오열했고 해병대원들은 전후의 영정 앞에서 예를 갖췄습니다. 장례 이틀째에도 이곳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최 상병 바로 아래 기수로 입대했다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살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지금 5개월도 채 안 된 아이들을 그렇게 맨몸으로 그 물살이 쓴데 거기다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전 전역했다는 조문객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군 당국을 비판하며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오고 힘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많은 국방비로 구명조끼 하나 못 해주고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해병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상병의 장례 정보가 표시된 알림판에 아버지 부를 지아비부로 잘못 쓴 겁니다. 해병대는 어제 오후 잘못된 표기를 확인 후 즉시 정정했다며 고인과 유족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는 유족의 뜻에 따라 언론 취재를 제한한다면서 어제는 2시간, 오늘은 훈장 수여식이 열리는 단 30분만 빈소 취재를 허락해 사고 파장을 줄이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의 영결식은 내일 오전 9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며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